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는 이날을 진정한 왕위 계승의 밤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배가 후배에게 곡을 주는 수준을 넘어 가왕 나훈아의 혼이 담긴 유산이 봉신 강문경이라는 젊은 거인에게 통째로 이식되었습니다. 72시간 동안 펼쳐진 무대 위에서 강문경이 뿜어낸 에너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나훈아가 30년간 자신의 금고 속에 봉인해두었던 비장의 멜로디가 강문경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순간 현장에 있던 음악인들은 일제히 트로트의 판도가 바뀌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전설의 피가 흐르는 마이크를 넘겨준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피의 계승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 사실은 나훈아의 독보적인 완벽주의가 강문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구현된 방식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적 집착입니다. 나훈아는 평소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영혼의 부딪힘이라고 강조하며 후배들에게 곡을 잘 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문경의 목소리를 처음 접한 순간의 젊은 날의 목소리를 훔쳐간 도둑을 드디어 만났다며 경탄을 금치 못했고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금고 속 멜로디를 건넸습니다. 녹음 과정은 그야말로 무음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창 지도를 넘어 강문경의 호흡 한마디, 입술의 떨림 하나까지 직접 통제했습니다. 특히 녹음 중 호흡을 반박자만 더 아주 미세하게 더 끌어라라는 가이드를 받은 강문경은 그 자리에서 20여 차례 연속으로 살인적인 고음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강문경의 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발성은 한계에 다다라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한 채 강문경의 입만 바라보았고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강문경은 목에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전설이 남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성대가 붙고 목소리가 갈라진 찰나 나훈아는 정적을 깨고 바로 그거다. 지금 갈라진 그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다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는 기계적으로 매끈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인공적인 소리가 아닌 인간의 고통과 인내가 섞인 날것의 소리를 포착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마스터링 과정에서도 나훈아는 이 소리는 건드리지 말라며 거의 수정 없이 트랙을 실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현대 음악 산업의 과도한 보정 기술을 비웃는 듯한 장인 정신의 정점을 보여주며 팬들이 왜 이번 신곡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신곡 세 곡, 사랑을 담은 광야, 눈물의 화각, 두 번째 달의 노래에 담긴 음악적 파괴력과 그 밑바닥에 깔린 제작 비하인드는 가히 압도적이며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곡인 사랑을 담은 광야는 나훈아 특유의 장엄하고 서사적인 선율에 강문경의 전매 특허인 칼날 고음이 격렬하게 융합된 결정체입니다. 이 곡은 도입부부터 청중을 압도하는데 낮은 저음에서 읊조리는 강문경의 목소리는 마치 광활한 사막을 홀로 횡단하는 고독한 순례자의 뒷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제작 비하인드에 따르면 이 곡의 하이라이트인 3단 고음 파트에서 강문경은 나훈아로부터 단순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영혼을 깨우는 포효여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후렴구에 도달했을 때 강문경이 뿜어내는 성량은 나훈아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트로트의 거대한 파도를 찰나에 되살려내며 객석 중앙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리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듣는 이의 고막을 뚫고 심장 한복판을 후벼 파는 이 절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영적 체험에 가까웠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곡 눈물의 화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잊혀가는 한국적 피해를 잇는 정서적 교량 역할을 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이 곡은 전설적인 가객 고 김정호가 남긴 처절한 서정성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의 김기표 작곡가가 재해석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김정호가 누구인가? 하얀 나비와 이름 모를 소녀를 통해 한국인의 유전자에 깊이 박힌 한의 정서를 가장 처절하게 노래했던 천재 예술가입니다. 강문경은 이 거대한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 녹음실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슬프게 부르는 것을 넘어 목소리 한 구절 한 구절에 한이라는 감정을 문신처럼 새기는 과정이 생사를 베어내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강문경은 곡의 도입부 아수라의 사라지는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 무려 사흘 밤낮을 김정호의 옛 영상들을 돌려보며 그의 호흡법을 연구했고, 나훈아는 그 옆에서 기술적인 기교를 다 버려라, 내 안에 가장 추한 슬픔까지 꺼내어라라는 잔인할 정도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이 서린 멜로디 위로 강문경의 애절한 미성이 얹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모든 스태프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리는 청중이 평생 가슴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차마 대면하지 못했던 가장 아픈 기억들을 강제로 소환당하게 만드는 정서적 폭력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곡에 대해 기존 트로트가 보여주던 신파조의 슬픔을 넘어 철학적 깊이를 담은 슬픔의 미학을 완성했다,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정통적인 수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두 번째 달의 노래는 이번 프로젝트의 음악적 실험 정신이 정점에 달한 곡이자 트로트라는 장르가 도달할 수 있는 예술적 지평을 한 단계 확장한 마스터피스입니다. 가요계의 영원한 낭만 가객 최백호가 직접 써내려간 시적인 가사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한편의 문학 작품과도 같은 무게감을 지닙니다. 최백호는 강문경의 목소리를 듣고 이 청년은 슬픔을 다루는 법을 안다며 자신이 아껴두었던 가사를 흔쾌히 건넸고, 강문경은 그 가사 위에 본인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멜로디를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훈아는 제작 총괄로서 트로트의 정형화된 틀을 모두 부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달의 노래는 관객들을 현실 너머의 공간으로 이끄는 시간 여행자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곡을 감싸는 몽환적인 편곡과 탄미적인 선율은 듣는 이로 하여금 찬란한 늦가을 밤,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의 문법이었던 강렬한 비트나 직접적인 감정 과잉을 완전히 폐지한 채 오직 목소리의 결만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고난도의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리허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음향 감독은 인터뷰에서 강문경의 성량이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진동폭을 넘어섰다, 고음역대에서 공명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 장비가 파손될까봐 손바닥에 땀이 났다는 충격적인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 곡을 두고 트로트의 격을 비약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 가요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문경은 나훈아 설계하고 최백호가 밑그림을 그린 이 거대한 세 가지 색깔의 서사시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재화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유망주나 가요계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거장들의 혼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 포스트 나훈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셈입니다. 이 곡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미학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객들을 경악하게 만든 비주얼적, 기술적 디테일은 이번 공연의 가치를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공연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연 제작진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 리허설이 진행된 날 현장은 사운드 체크와 조명 큐 확인만으로도 아비규환에 가까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작진은 강문경이라는 아티스트가 뿜어내는 통제불능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기존 투어 시스템의 조명 설계를 근본부터 뒤엎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문경의 성량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조명 받기를 통상적인 대형 공연보다 30% 이상 상향 조정했으며, 이를 위해 특수 전력 설비를 추가로 증설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무대 전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고해상도 LED 패널은 단순히 배경을 보여주는 용도를 넘어 음악의 서사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랑을 담은 광야에서는 지평선 끝에서 몰려오는 모래 폭풍의 질감을 구현하고, 두 번째 달의 노래에서는 찬란한 늦가을의 달빛이 객석까지 쏟아져 내리는 듯한 입체적 연출을 선보여 관객들을 집단 최면과도 같은 압도적 몰입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적 연출의 활용 점정은 무엇보다 나훈아가 지난 1990년대 자신의 가장 뜨거웠던 전성기 무대들에서 직접 사용했던 빈티지 마이크의 부활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강문경의 독특한 배음과 성량을 가장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장비는 오직 이것뿐이라는 나훈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이 전설적인 마이크를 철저한 보안 속에 공수했습니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이 마이크를 쥐는 순간에 전율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는 찰나 지난 30년 세월 동안 이 마이크가 견뎌냈을 거장의 숨결과 무거운 고독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손잡이의 낡은 스크래치마다 묻어있는 나훈아 선생님의 땀방울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듯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전설의 마이크가 3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새로운 천재의 손에서 다시 울기 시작한 이 장면은 단순한 공연 소품의 활용을 넘어 한국 가요사의 위대한 유산이 실질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알리는 성스럽고도 처절한 의례와 같았습니다. 이 마이크는 서울 첫 공연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만 사용된 후 강문경의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특별박물관에 영구 전시될 예정이라 팬들 사이에서는 역사의 증인이 되는 마이크를 보러 간다는 말이 돌 정도로 소장 가치와 팬덤의 충성도를 극한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티켓 예매 과정에서 벌어진 일명 예매 학살 사건은 강문경과 나훈아의 결합이 가진 파괴력을 수치로 증명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예매 오픈 1분 전 강문경 팬카페 봉신단 내부 단톡방과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도는 유세와 같았습니다. F5 키가 고장 나도 좋다. 내 손가락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한 자리를 얻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쏟아졌습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주요 사이트인 예스24와 인터파크는 유례없는 트래픽 폭주로 서버가 비명을 질렀고 접속 대기 인원은 순식간에 3만 명을 돌파하며 피켓팅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팬이 하얀 화면과 멈춰버린 대기 순번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팬덤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이고도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전설적인 팬클럽 아라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가왕 형님이 직접 찍은 후배라면 그 앞길은 우리가 닦아줘야 한다는 아라 측의 선언은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나훈아의 예매 지옥을 견뎌내며 단련된 소위 말레 팬들은 자신들만의 예매 노하우와 서버 우회 팁을 봉신단에게 전수하는가 하면 직접 예매에 참전하여 확보한 골든 티켓들을 어떠한 프리미엄도 없이 오직 강문경을 아끼는 팬들에게 양도하고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연표를 주고받는 상거래를 넘어 거장의 팬덤이 신예의 팬덤을 상속자로서 인정하고 포용하는 거대한 세대적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을 트로트판을 넘어 K컬처 전체 팬덤의 격을 높인 가장 아름다운 도원결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두 거대 팬덤의 연합 공세는 음원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곡 발매 전 실시된 사전 예약 주문량은 역대 트로트 싱글 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각종 투표 사이트에서는 나훈아 팬덤의 화력 지원을 등에 업은 강문경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수치로 증명되는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트로트 4.0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4.0이란 단순히 장르적 유행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결합하고 전 세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는 나훈아의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과 강문경의 신곡들이 동시에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는 이례적인 세대 동반 역주행 현상이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1020세대의 젊은 이용자들이 틱톡과 릴스 등 숏폼 콘텐츠를 통해 강문경의 폭발적인 무대를 접한 뒤 그 원형인 나훈아의 깊이 있는 예술성을 재발견하는 역사적 탐탐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장년 이용자들은 나훈아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비주얼을 장착한 강문경의 무대를 통해 과거의 향수를 현대적으로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일부 원로 평론가들은 강문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나훈아의 음악이 세포 단위에서 젊음을 되찾았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후배를 통한 홍보를 넘어 장르 자체가 생물학적 회춘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실질적인 매출로도 직결되어 제작사는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초도 음반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품절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4월을 기점으로 부산,
광주, 제주를 잇는 전국 투어에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나훈아의 음악적 자취를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특별 메들리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스타 탄생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라는 가장 한국적인 장르가 어떻게 고여있지 않고 세대를 가로질러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찬란하고도 완벽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문경이라는 창을 통해 나훈아가 쌓아올린 거대한 왕국의 새로운 지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